반갑습니다. 자, 지금이 2017년도 11월 말입니다. 이제 12월 초가 되었는데, 우리 2018년도 114회 시험이 2월 중에 있죠. 2월 5일이 될지 10일이 될지 15일이 될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부터 이제 한 2달 정도, 2달에서 2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약 한 2개월 후면은 114회 시험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때쯤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예상 문제가 뭔지 상당히 궁금하시죠? 예상 문제. 그래서 예상 문제가 뭐냐? 이게 아주 이제 궁금해집니다. 지금쯤 이제 각종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예상 문제하고 특강 등을 많이 하죠. 본 강의 말고. 그래서 이제 대비 특강, 114회 대비 특강을 많이 하는데, 이제 보통 이런 곳에 가면 이제 해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 예상 문제는 뭐 이런 것들이다. 자, 이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높아심 때문에 제가 시험 치고 합격했을 때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약 한 11월 초순, 중순 정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초중 정도에 학원에 가서 등록을 하고, 그 당시에 2월달 시험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 약 한 2개월 반에서 약 한 3개월 정도 학원 강의를 듣고 시험 합격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대구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험을 이제 서울에서만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가니까 대학교 후배가 먼저 한 1년 이상 한 2년 정도 공부했던 후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후배하고 같이 이제 서울에 가서 호텔에 같이 방을 잡고 같이 자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후배가 예상 문제를 가지고 왔더라고. 쉽게 하면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114회면은 어떤 문제가 나왔고, 112회는 뭐가 나왔고, 110은 뭐 나오는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것이 예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학원에서 강의해주는 문제하고 혼자서 그냥 약 한 120문제 정도 서브노트를 해가지고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없었죠. 예상 문제라든가 문제 분석해 본 적도 없고, 지난번 시험에 여기 나왔으니까 이번에 여기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 보통 우리가 시험을 치러 가면은 이게 기본 상식이죠. 예상 문제를 분석하고 지난번 시험에 뭐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뭐가 나올 것 같다 해서 예상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야바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해서 1, 2, 3, 4 해서 이렇게 생긴 이걸 팽 돌리고 이걸로 그냥 찍으면은 딱 찍히면은 3번에 찍히면은 3번에 돈을 탄 사람이 2배를 가지고 간다든가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것처럼 찍기를 하겠다. 요번 문제는 요것이 나올 것 같으니 내가 찍어서 공부해서 합격을 하겠다. 보통 이게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각들이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거 조금 지양하고, 기본적인 내용, 줄거리, 토목시공과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이론, 어떤 공법의 개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변형된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생각을 잘 적어주면은 사실은 좀 쉽게 합격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하지 않고
여기에서 예상 문제를 찾아가지고 경향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찍어서 공부를 해보겠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올리고라는 홈페이지 사이트를 개설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스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실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너무 좀 혹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향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학원 등에 가시면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자, 시험이 우리가 1년에 3번 있죠. 일년에 3번 있습니다. 2월달 시험이 있고 5월달 시험이 있고 8월달 시험이 있다. 자, 그래서 2월달 시험 치고 나면은 약 한 3개월, 5월달에서는 이것도 한 3개월 정도 또는 2개월 정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8월달에서 2월달 시험까지는 약 한 6개월 정도의 어떤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8월달 시험을 치고 이때 준비를 많이 하죠. 내년 2월을 보고 준비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난이도 상으로 봤을 때 2월달 시험이 가장 어렵다. 8월달 시험이 가장 쉽다. 가장 난이도가 낮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8월달 시험이 쉽다. 2월달 시험이 어렵다. 뭐 5월달 시험은 평균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술사 시험에서요. 8월달이 쉽고 2월달이 어렵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단지 경쟁 대상이 많아져요. 8월달에서는 마음먹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집니다. 기간이 기니까. 8월달 시험에서는 5월달에서 8월달 더우니까 일단은 한창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할 때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숫자가 좀 적습니다. 응시생이 좀 적고 이쪽에서는 응시생이 좀 많죠. 좀 많다. 그래서 경쟁이 좀 심하다는 것 뿐이지 시험 문제 자체가 8월달에 쉽게 나오고 2월달에 어렵게 나오고 이런 거 없습니다. 시험 문제 분포를 쭉 보면요. 골고루 나옵니다. 요즘은. 또 이런 이야기 하죠. 2월달, 5월달, 8월달에 따라가지고 문제 나오는 경향이 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월달에는 온도가 낮다. 8월달에는 온도가 높다. 겨울이다. 여름이다. 요거는 어중간하죠. 자, 그래서 이런 계절별로 봤을 때 계절의 특성상의 어떤 문제가 나온 것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2월달 한겨울에 우리가 서중 콘크리트가 문제는 절대로 안 나오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서중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한중 콘크리트는 문제가 나옵니다. 꼭 나오죠. 한중 콘크리트. 자, 여름철은 어떻습니까? 한중, 겨울철 콘크리트는 나오지 않습니다. 서중 콘크리트가 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또 적습니다. 다시 2월, 5월, 8월. 자, 그 다음에 겨울철이니까 뭐 흙의 동해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히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월 달에서 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해빙기 대책. 자, 얼음이 녹아가지고 봄이 올 때 각종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점들.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옹벽, 석축, 이런 것들이 뭐 붕괴된다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 흙의 동의와 관계되어 있어 가지고 도로 포장의 어떤 동상, 이런 문제들. 겨울철에 국한되어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의 특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8월 달에는 뭐라 그랬지? 한중 나오지 않고 서중 나온다.
그리고 서준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콘크리트의 어떤 열, 수하열하고 관계되는 것은 뭡니까? 메스 콘크리트. 이런 종류들 시험은 잘 나오겠죠. 자,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으로 치면은 여름철 잘 일어나는 현상. 아스팔트 포장의 소성 변형. 이런 것들은 8월 달에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2월 달은 뭡니까? 포장으로 치면은 뭐, 아스팔트 포장의 뭐 어떤 거, 저온 균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잘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5월달이나 8월달, 5월달도 뭐, 5월달은 여기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여기 문제 나오기도 하고, 8월달은 홍수와 관련되어 있는 거, 홍수 대책. 이런 거. 하천 제방. 이런 거. 도시 내 뭐, 우수 배제 시설, 뭐, 이런 것들. 유수지와 저류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하천과 관련된 문제가 여름철에 잘 나온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사면. 산사태. 특히 토속류 산사태. 이런 것들이 잘 나온다. 이렇게 특수한 몇 가지 파트는 이러한 계절적인 특성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좀 있죠. 자, 또 2월 달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공사가 발주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계약 관련 어떤 문제, 뭐 도급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뭐 CM이라든가 이런 어떤 공사 관리라든가 계약 이런 관련 문제들이 좀 잘 나오고요. 5월달, 8월달에는 공정관리 이런 것들, 그리고 감리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건설기술관리법에 관계되는 어떤 법규와 관계되는 문제들, 그 다음에 뭐 시설물 안전관리 이런 내용들. 물론 이렇게 이제 특수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사실 서중, 한중 이런 거 빼놓고는 그러한 문제들이 여기에 나오기도 하고 여기에 나오기도 하고 여기에 나오기도 하고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게 어떤 뭐 법 규정으로 정해졌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단지 지금까지 경향을 보니까 좀 그렇다라는 이야기지. 이런 건 안 나오겠죠. 겨울철에 서중 콘크리트, 여름철에 한중 콘크리트 이렇게는 절대로 안 나오겠지만 나머지 많은 내용들은 이 계절 구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왜 학원에서 그런 이야기 하느냐? 뭘 해줘야 되잖아. 학생들한테 뭘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경향 분석하는 데서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18년도 2월달 시험은 1년 전에, 2년 전에 2월달 시험에 있는 문제가 대부분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꼭 그렇게 정해진 거 아닙니다. 5월달 문제는 2년 전에 5월달 문제가 꼭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있고요. 8월달에는 2년 전에 8월달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경향 분석이 되었다 치더라도 합격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너무 머리를 복잡하게 시간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단순해지셔야 돼요. 사고를 좀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하시고 본면의 임무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본 공부에 충실하셔야 돼요. 이런데 너무 막 쫓아다니시면 안 되고요. 본 공부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어떤 기본적인 공부를 먼저 한 상태에서 시험 치러 가다 보면은 운칠기삼입니다. 사실은 운칠기삼.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운도 좀 믿어야 돼요. 출제 운, 내가 공부한 노트에서 잘 많이 나오는 경우 그런 운도 좀 믿으셔야 돼요. 뭐 이런 분석한 내용들이 뭐 그렇게 신빙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저런 데 꽂히실 필요는 없고요. 꼭 저기 맞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 자, 그래서 참고는 할지언정 너무 믿지 마라. 자, 그러면은
2018년 114회 2월달 시험은 어떻습니까? 2016년도 2월달 시험 문제만 나온다. 그럼 2월달 시험 문제 어떻습니까? 31문제만 하면 합격하겠네요.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기출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시간 여건을 봐가면서 2017년 마지막 시험이 113회입니다. 113회. 113회에서 거꾸로 적겠습니다. 113회에서 그 앞에 5월달 시험이 112회, 그 앞에 시험이 111회입니다. 이게 2017년도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어떻습니까? 110회, 109회, 108회. 이게 2016년도 시험이고요. 2015년도는 어떻습니까? 107회, 106회, 105회 이렇게 되네요. 이게 2015년도입니다. 우리가 시험 한번 치러갈 때 출제 문제 문항이 31문항이죠. 자, 그래서 1년은 어떻습니까? 곱하기 3 하면은 93문항 정도 되죠. 그래서 1년에 93문항이면 3년치를 하면은 3, 3, 5, 9, 3, 9, 27, 279문항, 280문항 정도 되네요. 자, 그래서 본인의 시간 여건을 봐가면서 지난 시험 문제 280문항만 서브노트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고, 좀 더 시간이 나면은 한 2년 정도 더 거슬러 가세요. 자, 2년치를 더 더해주면 어떻습니까? 1년에 93문항이니까 180문항하고 189문항이네요. 189문항 하면은 어떻습니까? 9하고 6하고 469문항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좀 여유있게 하면 500문항이라고 대충 계략적으로 봤을 때 약 한 5년치 정도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서브노트 하시면은 약 500문항 정도 됩니다. 요것만 가지고 분석을 하시고 서브노트 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죠. 좀 많습니다. 요것도. 제가 권하는 것은 약 한 3년치 정도 280문항 정도만 확실히 공부해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합격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3년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서 공부를 할 거냐, 이런 요령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들어가셔가지고 과거 3년치 문항을 전부 내려봤습니다. 내려받아 가지고 본전에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용어 정의하고 2, 3, 4교시 논술 또는 서술형하고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분류하셔도 되고, 이것을 그냥 합쳐가지고 분류하셔도 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제1장 토공 및 토질이다. 그래서 문해서 쭉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시험 답안 용지에다가, 자, 그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지난 3년간 문제를 쭉 내려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답안지 용지에다가, 컴퓨터로 치지 말고요, 답안지 용지에다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1장 토공 및 토질 해서 문, 집안조사 방법 중 사운딩의 종류, 105회 용어, 이런 요령으로. 그 다음에 토공의 시공 기면, 포메이션 레벨, 105회 용어, 흙의 안식각, 105회 용어, 흙의 영경도, 109회 용어, 가다진, 110회 용어, 용어 정의 위주로 이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해서, 또 토랑 변화율과 토랑 한산 개수 110회 용어, 한계성 토가 111회 용어, 공국수압 또는 강국수압이라고 이야기하죠. 112회 용어, 벌킹 현상 112회 용어, 단층 파쇄대 113회 용어.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제2장 3회 안정, SMR 105회 용어, 단층 파쇄대 113회 용어, 제3장 터널 아닌가 인버터 106회 용어, 쇼크트 리바운드 최소화 방안 108회 용어. 자, 쇼크트 리바운드 최소화 방안, 이건 용어 설명 문제가 아니죠. 리바운드 최소화 방안을
기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페이지 분량으로. 자, 이런 요령으로 답안 용지에다가 여러분들 또박또박 시험 문제를 한번 쭉 적으면서 단원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년치 문제를 만약에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 몇 문항이라고요? 거의 한 280문항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280문항. 자, 그래서 이것을 서브노트 하는데, 자, 이를테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토공의 예를 들어보면은, 자, 흙의 영경도 컨시스턴시죠. 컨시스턴시. 에트버그 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경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뭐 LL이라든가 PL 소성지수라든가 뭐 BL 이런 것들. 소성 한계라든가 뭐 액성 한계. 액성 한계죠. 그 다음에 영경도 지수. 이런 것들이 같이 공부가 돼야 되죠. 에트버그 한계다. 자, 이와 연결되는 게 뭐가 있겠느냐? 뭐 통일분류법도 있을 수 있겠죠. 통일분류법도 조금 정리를 하시고, 자, 그리 하다 보니 뭐 소송도표, 소송도라고 이야기하죠. 소송도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쭉 우리가 기출문제 쭉 보다 보면은 뭐 흙의 통일분류 방법 중에서 CL하고, 그 다음 또 이런 거 있죠. 샌들리 실트 SM하고. 이런 것들 다짐하는 방법하고 다짐 장비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면은 이 흙의 분류와 관계되어 있는 어떤 주변에 있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을 한 3배 내지 4배 정도 추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파생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경들을 중심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주변에 보이는 이것들이 향후의 예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노트 정리를 할 때 주변에 있는 다른 내용들 조금 여유 있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요런 요령. 자, 가다짐 마찬가지입니다. 오버 컴팩션 현상. 가다짐이라는 것을 공부하다 보면 앞에 다짐에 대한 이론 공부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용어에서 어떻습니까? 곱하기 3 정도의 어떤 다른 문항을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흙의 전응력과 유형력 이런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럼 전단 강도와 전단 응력 이런 것도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 예를 들어 단층 파쇄들을 공부를 한다. 자, 그럼 단층 파쇄들은 뭡니까? 안반의 불연성 면이라는 용어 설명 문제 나온 적이 있죠. 안반의 불연성 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단층 파쇄대, 전리, 편리, 염리, 청리, 열극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습곡 뭐 이런 거. 불연성 면도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단층 파쇄들을 포함하고 있는 원조라든가 또는 이와 관계에 연관되는 어떤 다른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도 같이 노트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3년치 문제를 분석한 상태에서 곱하기 3 정도 내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주변에 있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머리를 넓혀야 돼요. 주변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저도 요즘 이런 짱배기에 머리가 조금씩 빠집니다만은 주변 머리가 많아야 머리가 좀 이쁘죠.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 주변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내용들도 같이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3년간 문제 280문항만 분석해서 서브노트 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를 정리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기출문제를 내려받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105회다. 2015년 2월 달이다. 1교시 용어 설명 문제다. 그래서 13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사 기호주의 단원별로 순서를
재배를 해보는 겁니다. 이럴 때면 토공부터 먼저 사운딩, 그 다음에 시공 기면, 안식각, 여기까지는 토공이죠. 토공. 자, SMR, 사면의 어떤 분류법인데, 요거는 사면 안정이죠. 그 다음 아스팔트 도로에 사용되는 토목 섬유, 요거는 뭡니까? 도로죠. 자, 나머지는 뭡니까? 여기까지는 콘크리트 관련 문제죠. UHPC, 초음파 검사, 동결용의 저항자. 그 다음 비상요소로는 뭡니까? 댐 문제죠. 탄성받침, 라면교, 요거는 뭡니까? 교량 문제죠. 나머지는 뭡니까? 공정관리, 시사성 관련 문제다. 이렇게 큰 단원별로 문제를 이렇게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 3, 4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시별로 해도 되겠지만 전체를 묶어가지고 논술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8문제인데 18문제를 자, 건설기계 토공 파트, 비탈면 성토자가 요건 뭡니까? 절성토, 토공이기도 하고 사면이기도 하고 유토곡선 대부분 보면 기출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토리벽, 흙막이 벽체, 주변 침하 예측 방법 및 침하 방지 대책 이런 것들. 이것은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CASPE, 캐스피 방법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프 방법, 그 다음에 프라이 방법, 그 다음에 톰 밀선 방법 뭐 이런 것들,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 다음에 뭐 패커 방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패커 방법.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캐스피 방법, SUNEX, 선엑스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탄소성 보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면은 현장에서 토리벽 공사 구조 계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쭉 보시면은 굴착 단계별로 치마 영영 거리와 예상 치마량 계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쭉 유심히 보시면은 본 구조 계산을 할 때 캐스피 방법을 했고 탄소성법 선엑스 프로그램으로 해석을 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터널 문제, 또 터널 문제, 그 다음에 콘크리트 문제, 항만 공사용 흡입식 말뚝, 요거는 석션 파입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 기초에 해당이 되겠죠. 기초. 그 다음에 교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천 제방, 그 다음에 뭐 정수장 구조물, 그 다음에 콘크리트, 그 다음에 뭐 어떻습니까? 저거 공정관리라든가 계약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여기 보니까 2월 달이니까 요 계약제도 뭐 입찰 방식 이런 게 좀 나왔네요. 이런 거는 좀 경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조금 경량을 파악하는데 그것도 너무 그런 것에다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내용. 자, 이번에 최적 입찰 방식, 턴기 입찰 방식, 이업용 건설사업관리 시험이 나왔다. 그러면은 자, 다음 시험 혹시 모르니까 입찰 관련 제도에 대해서 지금 요거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요령으로 예상 문제를 추측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6회 5월달 시험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어떤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원별로 하면 쭉 이렇게 이제 나열한 상태에서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답안지 용지에다가 제일장 토공 및 토지를 해서 쭉 문제를 차근차근히 또박또박 한번 적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궁금한 단어들이 분명히 머릿속에 들어가겠죠. 이것은 뭡니까? 기술사 공부를 위한 씨앗을 내 머릿속에다가 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키우고 농사를 짓는 것은 뭡니까?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의 기본의 어떤 기술사 교재를 보시거나 또는 뭐 학원을 가시거나 또 뭐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거나 본인이 이렇게 노트에다가 분류한 그 아이템을 하나씩 서브노트를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기술사 교재, 학원, 뭐 인터넷 강의
또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 스스로 이 내용에 대해서 노트 정리를 차근차근히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3년치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사 공부를 하고 합격할 수 있는 기본이 갖춰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이 갖춰지는 거다. 시간은 좀 걸리겠죠. 이것을 쉽고 빠르게 한 방에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학원도 가고 하시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합격하시는 분들 있고요. 그것보다는 이런 기본을 갖추는 게 조금 더 빠른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단원별로 또박또박 직접 볼펜으로 하는 연습,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습관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볼펜으로 답안 용지에다가 계속해서 쓰는 연습, 쓰기 훈련. 자, 여기서 쓰는 요령 훈련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어떤 쓰는 작업, 사실 여러분들 볼펜으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손가락 아픕니다. 좀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 고통의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본인의 서문들을 조금씩 따듬어 가면서 자꾸 쓰다 보면 따듬어집니다. 그리고 주변 문헌이나 참고서를 보다 보면 자꾸 따듬어지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서브노트를 여러분들 스스로 완성하는 작업이 가장 1단계 작업입니다. 그 작업만 끝나면 여러분 합격입니다. 어떻게? 본인의 노트를 열심히 이제 암기하시면 되겠죠. 교사 시험 암기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언제 하느냐? 본인의 서브노트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본인의 것을 암기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서브노트를 암기한다. 그것은 X. 본인이 작성한 서브노트를 암기한다. 그것은 O입니다. O.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이유는 제 이 동영상 밑에다가 이 자료를 넣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17년, 2016년, 2015년 3년치 문제를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자료실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다운받으셔가지고 제가 시키는 대로 답안 용지에다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제1장 토국 및 토질, 제2장 연역지번, 제3장 3회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이 문제를 하나씩 또박또박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연습이 되고 일단 쓰는 습관이 만들어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기술사 시험에 나오는 출제 지문들이 이제 하나씩 입력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은 씨앗을 심는 과정이다. 씨앗을 키우고 농사 짓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항을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107회. 그 다음에 뭡니까? 108회. 그 다음에 뭐 109회. 자, 이것을 보실 때 가끔씩 보시면은 지난번 시험 문제가 뭐 106회 문제가 109회의 시험 문제가 또 나오는 거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은 해수라도 1교시 용어인데 이게 3교시나 4교시 가니까 같은 개념의 문제가 출제 지문만 바뀌어가지고 또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느껴야 될 게 동일한 문제인데 106회 때 나왔던 문제가 109회 때 나오기는 나오는데 지문이 조금 아리까리하게 바꿔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같은 개념의 이야기인데 말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쭉 읽어보다 보면 자, 토리백 걸착할 때 편토합이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토리백 걸착할 때 좌우 높이초가 다른 경우였던 문제, 이것도 나온 적이 있죠. 그것도 편토합의 하나의 종류죠. 그럼 도시비 지하 걸착할 때 주변 벽체의 거동, 영향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영향을 검토하는 방법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큰 어떤 내용 중에 아이템이 여러 개 있다면은 지난번 시험에는 요 아이템이 나오고 요번 시험은 요게 나오고 또 그 앞에 시험에서는 요 아이템이 나오고 이렇게 아이템만 이렇게 선정해서 달라질 뿐이지 전체 내용은 동일한 어떤 범위의 내용, 동일한 개념의 내용에서 자, 출제 지문이 나올 때 이 속에는 일부 아이템만 바뀌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를 좀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 서서히 조금씩 여러분들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단순해지자. 너무 깨부리는 쪽으로 하지 말자. 단순해지자. 공부만 하자. 이런 걸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딱 깨놓고 여러분들한테 31문제 3배수인 93문제를 여러분들 리스트를 준다 합시다. 그런다고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출제 문제가 뭐 나오는지 안다 하더라도 공부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합격 못합니다. 공부해야 합격합니다. 그래서 날로 쉽게 그저 먹으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다운받으셔 가지고 제가 시킨 것처럼 정리를 하시라고 제가 내드린 내용들입니다. 쭉 한번 보시고 단원별로 문제 문항을 하나씩 또박또박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3년치 문제에서 공부를 하실 때 어떻습니까? 조금 연관되는 문제를 좀 확장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거창하게 출제 경량 분석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슬쩍 넘어갔습니다. 별다른 요령 없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제가 좀 시간 내가지고 지금 보여드린 요것처럼 2, 3, 4, 5교시 논술 문제 쓰는 요령 요거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14회 시험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